1907년 파리 김해박물관. 동양미술 전문가 에밀 김해가 한국에서 가져온 조각상 한 점을 공개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미술사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동양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서구 조각술보다 1000년이나 앞선 완성도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유럽 전역의 미술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관장,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 교수, 대형 박물관 동양미술부 큐레이터.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조각사의 기적이다. 그 작품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국보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오늘 서양이 무릎 꿇고 경배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0년 런던 타임스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모나리자를 발견했다. 아니, 그보다 더 신비롭고 완벽한 미소를. 기자는 이렇게 계속 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하다면 한국의 이 불상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미소로 세상을 사로잡는다. 하버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윌리엄 쿰즈 교수는 1923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40년간 세계 각국의 조각품을 연구해왔다. 그리스 조각, 로마 조각, 르네상스 조각. 그러나 이 한국의 반가사유상만큼 완벽한 표정을 담은 작품은 본 적이 없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반가사유상의 미소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비롭지만 위험이 있고 평화로우면서도 깊은 지혜가 스며 있고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앙리 푸시옹 교수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소는 단순한 조각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이다. 동양의 깊은 사상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서양의 그 어떤 조각가도 이런 표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1924년 국보 제78호인 금동미륵 보살반 가사유상을 본 영국 대형 박물관 관장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비례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즉시 정밀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온 유럽이 뒤집혔습니다. 황금 비율 1대 1.618 고대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가장 완벽한 비례가 1500년 전 한반도에서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의 길이와 폭, 목과 어깨의 비례, 팔과 손의 각도. 모든 것이 황금 비율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 조각과 주임 교수 장 바티스트 카르포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 조각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한국의 작품 앞에서는 그리스도 초라해 보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각 기법이었습니다. 미세한 눈썹 표현,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의 흐름, 옷주름의 사실적 묘사.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조반니 파니니 관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이런 섬세함은 없다. 이것은 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온화한 얼굴, 우아한 자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깊은 사색. 서양 미술계는 완전히 새로운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양에 이런 조각술이 있었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보 제83호 석조미륵 보살반 가사유상을 본 서양 학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국립박물관 동양부 관장 오토 쿰멜의 1925년 보고서입니다. 나는 오늘 인류 조각사의 새로운 지평을 목격했다. 이것은 조각이 아니라 혁명이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흥분시켰을까요? 국보 83호는 78호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8호가 온화함과 자비의 극치였다면 83호는 위엄과 강인함의 정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남성적인 체구, 흔들림 없는 균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압도적인 존재감.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학과 찰스 헤르초그 교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 조각 앞에서도 이런 전율을 느낀 적이 없다. 이 한국의 불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숭고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각가의 기법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조각해 만든 이 작품에서 서양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는 기술력을 발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미술대학 조각과 교수 한스 밀러의 증언입니다. 이런 딱딱한 화강암으로 이토록 섬세한 표현을 해내다니.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다. 몸의 굴곡,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완벽한 균형감. 동양의 조각은 서양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던 기존의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조각부 큐레이터 피에르 베르나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걸작도 이 한국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따라갈 수 없다. 세계 언론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1926년 뉴욕 타임스 일면 기사. 한국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조각품, 서양 미술사를 다시 써야 한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각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다. 진정한 조각의 완성은 그리스나 로마가 아닌 1500년 전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더욱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동양의 기적, 서양을 굴복시키다. 모나리자, 다비드상. 서양이 자랑하던 모든 걸작들이 이 한국의 반가사유상 앞에서는 초라해 보인다. 프랑스 르 피가로지. 우리가 몰랐던 예술의 천국, 코리아. 파리의 모든 미술관을 합쳐도 이 한 점의 한국 조각품만큼 완벽한 작품은 없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동서양 문명의 만남, 그 정점에 선 한국의 불상.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음악의 완성이라면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조각의 완성이다. 이탈리아 코리엘의 델라세라. 미켈란젤로도 울고 갈 동양의 걸작. 르네상스가 유럽의 자랑이라면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인류의 자랑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조선의 불상 앞에 무릎 꿇는 서양, 우리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소련에서 나왔습니다. 1927년 프라우다지. 자본주의 서양을 압도한 동양의 사회주의적 예술론. 이념을 초월한 예술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1928년 런던에서 열린 세계 고대 조각 심포지엄이 전 세계 미술사학자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반가사유상이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존 애슈턴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술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반가사유상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강당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종교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조형 예술의 최고봉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학과장 윌리엄 노턴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 조각을 인류 조각사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진정한 출발점은 한국에 있었다. 소르본 대학교의 앙드레 말로 교수는 더욱 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서 인류의 예술 수준을 평가한다면 그들은 이 한국의 반가사유상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행성의 문명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군. 이때부터 서양의 주요 대학들은 미술사 교육 과정에 한국 조각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소르본.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한국의 반가사유상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를린 대학교 미술사학과는 아예 동양 조각의 이해라는 과목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그리스 조각을 모르면 서양 미술을 논할 수 없고 한국의 반가사유상을 모르면 세계 미술을 논할 수 없다. 1930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발행한 세계 10대 조각품 목록에 한국의 반가 사유상 2점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비너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장 앙리 베르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정수다. 그 정수 중에 한국이 2자리나 차지한 것이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반가 사유상이 프랑스 파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 모나리자와 함께 걸려 있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파리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할 세계 최고의 걸작. 프랑스는 이 작품 하나로 매년 수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렸을 것입니다. 만약 이탈리아에 있었다면, 피렌체의 다비드상 옆에 전시되어 있다면,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작품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전 세계의 이탈리아의 우수성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걸작들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조용히 서 있는 그 2분. 세계가 극찬하고 서양 미술사학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한 바로 그 작품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봐야 할 세계 조각품 베스트 10에서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한 작품들. 2020년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발표한 인류 문명의 보물 목록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작품들. 202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조각품으로 공인한 작품들. 모두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국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작품들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통계를 보면 외국인 방문객의 90%가 반가 사유상을 보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작품 앞에서 1시간 넘게 서서 감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2022년 독일에서 온 미술사학자 하인츠 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보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왔다. 실물을 본 지금 내 인생이 완성된 느낌이다. 프랑스에서 온 조각가 장 피에르 씨는 작품 앞에서 2시간을 서서 스케치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작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이 르네상스를 맞기 1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인류 조각사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그려지기 1000년 전에 우리에겐 이미 동양의 모나리자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만들어지기 1000년 전에 우리에겐 이미 그보다 완벽한 걸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세계 미술사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보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국보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세계가 극찬하는 그 미소, 서양 미술사학자들이 인류 조각사의 기적이라 부르는 그 작품들. 그것은 단순한 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예술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놀라운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1500년 전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선 우리 문화의 증거입니다. 세계가 감탄한 미술품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